그러면 얘기 나왔으니까 청문회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네. 이걸 싫어하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무슨 말씀? 인사청문회부터 가겠습니다. 뭐 유인촌 장관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게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다들 보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좀 인상 깊으셨어요? 아니 그냥 뭐 말싸움하고 동문서답하고 말귀를 뭐 잘못 알아듣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상당히 재밌었고요. 용해인 의원과는 막 MBC의 패널로 나와서 예, 맞아요. 서로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그 연장전 보는 것 같았고 말투나 뭐 여러 가지 행동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재밌다는 분들도 네. 있지만 네. 아 이거 그래도 국민 앞에서 이제 면접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창피하다. 아니, 그러니까 보기 재밌고 좀 창피했어요. 뜨겁다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어르신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도중에 퇴장을 하셨잖아요. 네. 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셨죠. 네. 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헌정사상 없는 일로 알고 있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답변들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나는 사회이사인지 몰랐다. 내가 주식을 가진지 몰랐다. 아니 뭐 하려면 인감증명서도 내고 뭐도 내고 이렇게 다 해야 등록이 되고 다 등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해명이 전혀 이해가 가진 않았고 사실은 지금 다양한 배임 혐의도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장관의 임명이 강행이 되더라도 과연 김행 사법 리스크로부터 과연 안전할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열린 인사청문회도 여가부 입장으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선택일 것 같아요. 첫날 인사청문회 첫날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퇴장을 해버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루 더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처리를 해서 어제 열렸어야 하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진우 변호사님 말씀은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네. 이건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뭐. 제가 맨날 틀리잖아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입법권자들은 예측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뭐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은 안 나오면 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처벌을 하든지 있었는데 후보자가 설마 안 나오겠어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규정은 없어요. 맞아요. 법 위반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방지법 만들어야 되나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청문회 하는데 자기가 안 나온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게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취업 면접장에 갔는데 네. 면접자가 이제 질문이 곤란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럼 이 후보자를 이 면접자를 붙여야 되냐 뭐 이런 비유도 아니 있더라고요. 그 면접자가 이런 분이죠. 이제 그 회사 사장의 뭐 저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니까 이제 합격은 정해 놓은 거예요. 합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왜? 면접을 하나 안 하나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면접장 가서 곤란한 질문을 뭐하러 받겠냐. 예.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아웃 그러면은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길을 쓰고라도 가겠죠. 저 면접관들은 다 허당이고 어차피 우리 저 대빵이 시켜줄 거야.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이번 일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이게 국회에 정말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후보자를 데리고 나간 나갔잖아요. 것. 나갑시다. 그 지성호 의원이 그런 짓을 했던데 이건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장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나가버리면은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법 진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들어? 청문회법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먼저 표하면서 아까 면접자 비유가 적절하지 사장 않았다. 이제 뭐 너무 신경 타고난 비유 이런 같은데. 제가 이게 원래 이제 저희 현 정부를 실드하는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정부 찬스도 좀 있고요. 전 정부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도 뭐 이런 레파토리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제가 전혀 못 보던 초식이어가지고 당황스러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방송 불출마 예. 이거는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장 소장님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지적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원장, 여가부 위원장, 뭐 여성가족위원장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도 안 내니까 안 이제 내니까. 근데 자료를 안 내면서 자기 말 믿으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사퇴하라 그랬는데 그 사퇴하라는 발언이 위원장으로서 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어쨌든 이런 뭐 회의 지적이 진행을 있거든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야당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사퇴해라.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자료를 갖고 와라.
그다음에 안 갖고 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모르겠는데 발언이 글쎄요. 근데 위원장도 자료를 안 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주식을 거래를 했으면 주식거래 내역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돈을 주고 샀으면 어떻게 샀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자료는 내지 않고 계속 뭐 믿어달라 뭐 고발 심지어 뭐 고발하시라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 내라고까지만 끊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위원장이 그럼 사퇴하라고 한 거는 좀 너무 나간 거죠. 뭐 위원장. 그거는 약간 격한 표현이었던 건 맞는데 이게 문제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김행 그 후보자의 주랭랑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여당 내 분위기 평가는 어땠어요? 잘했다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잘했다라고 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곤혹스럽게 안 하고 이제 청문회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절차만 남았다.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뒀다.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신의 아닐까 한 수라고 싶어요.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다가 그냥 화장실 간 다음에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인사청문회 이제 어차피 뭐 인사청문회 해도 그냥 임명하는데 뭐 중간에 이제 끌다가 이게 그냥 가버리면 나쁜 선례가 뭐냐면 언젠가는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데리고 나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이건 대단히 정말 잘못된 일들이에요. 하여튼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재산 공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아예 뭐 시행령이나 어디다 뭐 박아서 이거는 무조건 제출하게 의무를 하고 왜냐면 또 뭐 자식이라서 뭐 독립생계라서 뭐 공제 안 한다. 이게 뭔가 좀 장관에서는 달리 취급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들의 그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 그 내역을 내라니까 그걸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조차 안 되면 도대체 뭐 인사검증 기능으로서 작동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율배반적인 게 지난 3월 22일 날 용세 장제원 행정안전부 위원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리를 떴다고 어떻게 위원장 얘기도 허락도 안 받고 자리 떴냐고 한 2, 3분 동안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막 본인들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끝났죠. 그렇죠. 끝났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장 선거 나올 때까지 지명 여부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혹시 참패를 하면 이거 안 되겠다라고 내리지 않을까. 그게 만약 있다면 용산이 살아남을 5%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조차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행 후보자 지명까지 그냥 강행한다. 이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위원장들 국민의힘 쪽에서 곡소리 나는 거죠. 그런 생각이 김행 있으면 후보자 청문회 얘기 2부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김행 장관의 이름이 빠졌네요. 좀 이게 고민 중인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지금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미뤄지는 것인지 어떻게들 보세요? 절차죠. 일단은. 그러면 네. 임명 무조건 강행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저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돼가지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밀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당의 공세에 밀린다고.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은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어떤 충신이 있다면 김재섭 위원장 같은 분이 용산에 가가지고 대통령께 간언을 드려야죠. 김재섭 위원장 싫어하시죠? 김준호 변호사님. 그래요? 아니 지금 지금 죽으라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거야? 청소년인데 보호해줘야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네, 철회하세요. 제가 경솔을 했네요. 그 영린을 어떻게 건드려요? 지금 뭐 김건희랑 친한이 많이 막. 에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거 얘기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바로 아웃인데 감히 얘기 못하죠. 다. 그냥 김재섭 위원장 조용히 있어도 돼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서 청문회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연 해소가 된 게 있었냐.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해소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미 넘어진 사람, 이미 쓰러진 사람을 뭐 한 방에 뭐 필요해요. 이미 자빠졌는데. 맞잖아요. 지금 저 여론도 그렇고 여론도 보면 제일 뭐 몇 배 차이 나요. 지금 적격 부적격 차이가. 그리고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보면 다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한 방 하기 전에 이미 넘어진 거예요. 한 방 필요 없는 상태.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해야 공격도 할 텐데 이미 넘어져서 뭐 아무런 넘어진 사람 더 때리면 오히려 좀 반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엔 게임 끝났어요. 인권 유린이다. 그러니까 김행 장관의 이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게 뭐냐면 아니 제가 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전 거짓말 안 했어요. 똑같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의원들이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나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난 거짓말 안 했다. 이거 믿어줘.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사청문회 검증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인사검증도 저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한동훈 얘기를 해야죠. 법무부 왜요? 장관 뭐 했냐. 인사검증 우리가 열심히 검사들이 능력이 특출하니까 검증을 해서 장관 후보자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동안 뭐 못 물어본 거 다 물어보세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럴 때 한동훈 전정부 장관이 찬스 딱 한번 해야죠. 써야 되는데. 네? 저도. 전정부 찬스 한번 써도 돼요. 쓰세요. 해봐. 우리 물타기 아니고 이제 전정부 찬스라고 할게요. 찬스. 이 인사검증은 사실 그 전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대표적으로 우리 최강욱 전 의원께서 공직기관 비서관 하시면서 인사검증 했는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그 많은 혐의들, 가족 관련된 혐의들이 다 있었는데 뭐 걸러내지 못하고 청문회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셨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말은 그 문제는 그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조국 장관처럼 일가족 다 수사받고 다 구속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청문회 대상자가 거예요. 아니니까 잘 넘어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대로 하면 이제 검찰이 이제 김행 후보자 압수수색하고 그렇지. 이제 맞아요. 기소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 검찰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는 것 같고 글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를 다 상원에서 인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인사청문회만 거칠 뿐 국회 동의 절차는 이제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거 아니면 다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이웨이 하는 건데 이대로 그때 둘 거냐 이 제도를 이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수파 쪽에서도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신문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좀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진영을 넘어서 뭐 국민의힘 지지하나 민주당 지지하나 그분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식견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까미냐 아니냐 장관직을 할 까미냐 아니냐 이런 걸 다 판단하거든요. 그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걸 옹호하고 청문회를 파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퇴장시켜버리고 같이 나가버리고 이거는 대단히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장예찬 최고가 일가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의원들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네. 인터뷰해라. 이럴 그걸 때 옹호하라고요? 여가위 의원들께서도 좀 입장을 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방송을 좀 할 텐데 아직 뭐 뚜렷한 입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방금 장 소장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도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했는데 기사들 중에 이 언론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했던 인터넷 매체가 선정적인 저질 보도를 양산했다 이런 질문을 이제 용해인 의원한테 듣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하면서 이렇게 묶어갔어요. 다른 언론들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는 그렇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적받은 적 없는데 하면서 이제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내 분위기도 좀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지적 저도 그 기사 보고 사실은 우리 말을 옮기지 못할 만큼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기사 제목이. 근데 이제 뭐 언론사 메이저 1, 2위 하면 이 조선일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지적받았던 건 다른 거예요. 그런 선정적인 게 아니라 뭐 정치적인 견해나 아니면 뭐 허위 사실 이런 것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건데 이제 도매급으로 넘기려고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다른 데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보도로 해서 이게 뭐 비상장 주식이긴 하지만 이거 한 100억 가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런 선정적인 보도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걸 매각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저는 그 정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만 그래요? 다른 언론사 다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유체 이탈 화법. 그것도 그렇고 이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위법 사항이 없고 편법적 운영이었다고 처음에 좀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게 그냥 명의 신탁적으로 그러니까 차명으로 관리를 파킹을 해뒀다가 있으면 이게 사실 근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냥 그래서 뭐 이게 꼭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행의 그 후보자의 아직은 후보자니까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그 퇴직금을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그 매수 대금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부분에 있어서의 배임 혐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그 백지 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편법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명의자가 그냥 그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건 이제 뭐 한동훈 장관께서 얼만큼 수사 의지를 보여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월단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친분을 쌓은 거 아니냐 야당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월단회가 뭐예요, 소장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나도 월단에는 잘 몰라요. 부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 근데 때문에. 어쨌든 뭐 부적절해요. 어쨌든 본인이 뭐 그 전에 두 번밖에 안 봤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진 막 나온 거 보니까 아니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랑 코바나랑 위키트리랑 같이 전시회 같은 거 여러 차례 했다는 청와대 거죠. 대변인 할 때도 아니 대변인 그 바쁜 와중에도 행사장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안 만났다는 게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전시회를 이렇게 협찬해서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거기다 후원도 하고 이런 건데 한 번도 아니고 뭐 3번인가 4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잘 몰랐다 안 친했다. 그러니까 월단에는 1960년대생 분들의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뭐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런 모임인 것 같은데 김행 보좌가 59년생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이 제한으로 이 월단의 멤버가 안 됐다. 그런 식의 또 청문회 과정 중에 공방이 있었죠. 그렇군요.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후보자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첨예하게 나왔어야 평가도 좀 하고 할 맞아요.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